실전에 강해지는 키워드 수학 강혜성쌤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동안에도 졸립죠? 선생님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. 졸린데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공부하려고 하면 또 졸립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도대체 끊을 수는 없을까?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. 한 번쯤은. 그래서 오늘은요,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은 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잠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좀 자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잠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선생님도 그랬고 많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잠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잠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생리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심지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그냥 자는 거는 안 돼.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. 선생님도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선생님 나름대로 터득하기까지 무려 6년이 걸렸어요. 고3 때 알았어, 고3 때. 고3 때 드디어 내 수면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이나 어떤 행동들을 해보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잠을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6년 만에 깨달았어요. 그래서 고3 때는 나름 이 스킬들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잠을 잘 활용했습니다.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경험에 따라서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잠에 대해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거 공부할 때마다 졸려. 저는 잠이 너무 많아요.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전부 다 잠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래요. 잠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잠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.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것이냐? 자, 첫 번째, 나한테 주어진 자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.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그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죠.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는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교 갔다 이런 얘기했을 때 나 진짜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.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닌데 내가 보기에 4시간은 좀 너무하긴 해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어떨 땐 7시간 자고 어떨 땐 8시간 자고 어떨 때는 뭐 한 12시간 자고 이런 것도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자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낼 것. 두 번째, 자, 이 빨간 것이 보이시나요? 잘 안 보이죠? 왜 잘 안 보이냐?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. 여러분들이 무작정 많은 잠을 잔다고 피곤이 풀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. 많은 잠보다 뭐가 중요하다? 잠깐 잠이 오히려 피곤을 더 잘 풀리게 합니다. 그래서 이 잠깐 잠에 대해서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세 번째, 잠을 깨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깐 정리해 볼게요. 일단은 자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꼭 알아내셔야 되고요. 무작정 많이 자면 여러분들 자고 나서 기분이 어때요? 엄청난 죄책감이 들죠.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나서 책상에 앉으면 1시간은 또 공부가 되다가 또 졸려. 그래서 무작정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최소한 필요한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. 선생님도 뭐 중학교 때는 그냥 막 살았어요. 솔직히 말할게요. 막 살았고요. 주말에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제 아버지가 항상 일요일 아침마다 청소를 했거든. 주말이나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하시다가 집안 청소할 때 청소기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일어났어요. 그때 한 10시, 11시였거든. 그러니까 밤 한 12시에 자서 한 10시간 잔 거죠. 그쵸?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. 그래서 이것저것 선생님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선생님은 5시간 반은 꼭 자야 되겠다.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최소 이 정도는 자야 돼. 이게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좀 잡아봐야 돼요. 최소한 나한테 필요한 수면 시간이 얼마인가. 자, 두 번째는요. 많은 잠보다는요. 잠깐 잠이 피곤을 풀리게 합니다. 그래서 무작정 누워있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. 자신이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는 모든 것이 좋은 잠이 될 수 있어요.
선생님 두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는데 버스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단 말이야. 근데 선생님은요 그때 딱 타자마자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바로 눈을 붙이고 유리창에 얼굴을 붙여요.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은 학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걔네들이 우르르르 막 내리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일어나요.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잤어요. 쉬는 시간마다.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은 절대로 그냥 눕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누웠습니다. 여러분 아시죠? 이 자세. 이 자세. 네. 그러면은 허리가 아파서라도 30분 이상 못 자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자신한테 이제 필요한 짬내는 시간이 있잖아.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는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점심시간. 그쵸?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잠깐씩 눈을 붙이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. 물론 그러다가 학교를 지나친 적도 몇 번 있긴 해요. 그러다 지각한 적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활화되어 있으면은 정말 그 잠깐, 막간이라고 하죠. 그 막간의 시간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. 선생님은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에 눈을 붙이세요. 그게 최고예요. 자, 세 번째. 잠을 깨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해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고3일 수도 있지만 고3 친구가 들을 수도 있지만 고3이 아닌 친구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 정말 공부할 시간 자체,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매우 부족해요. 그래서 여러분이 고3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잠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돼. 지금부터. 그래서 너무 자학적인 것보다는 좀 건강한 걸로 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대표적인 잠 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쑤시개로 허벅지를 쑤시는 게 있어요.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 너무 안 좋아. 왜냐면 그때는 괜찮거든. 근데 그 다음에 또 졸려요. 그리고 허벅지에 피멍듭니다. 절대 하지 마시고 쌤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성냥개비 알죠? 성냥개비 이렇게 눈에 끼운 애가 있었어. 그러다 한번 성냥개비가 찔려가지고 눈을 다친 친구 하나 있었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조금 건강한 걸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.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. 일어서서 단어 외우기가 있어요. 왜냐면 일어서면요. 일단 수학은 잘 안 돼. 솔직히 말하면. 수학은 눈으로 풀기 좀 힘들어. 그래서 일어서서 그냥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어 보는 정도. 그쵸? 두 번째는 친구끼리 안마해 주는 거.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1 친구들이랑 좀 친했거든요. 근데 그 친구들이랑 주말에 이제 학교 와서 공부하면 피곤하잖아. 그럼 그때 빈 교실에 가가지고 의자랑 책상을 이렇게 6개 붙여. 그러면은 거기에 딱 한 명이 딱 누울 자리가 나오거든. 그럼 서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.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말고 선생님이 자주 썼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세수하기가 있어요. 세수하기가 있는데 이 세수하기는 선생님이 좀 열이 많아요. 열이 많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좀 여드름이 많았거든. 그래서 그때 여드름을 뭐 다양하게 치료해 보려고 뭐 이것저것 막 화장품도 발라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싶어가지고 세수나 열심히 하자. 잠도 깰 겸 해서 그 폼 클렌징 중에서 좀 시원한 폼 클렌징이 있거든. 딱 하고 나면 엄청 시원한 게 있어 얼굴이. 그래서 그걸로 그냥 쉬는 시간마다 했거든요. 쉬는 시간 잠자거나 세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니까 잠도 깨고 여드름도 다 나았어요. 진짜 깜짝 놀랐어. 그래서 여기에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머리에 물 뿌리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. 처음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걸 써라, 미스트를 써라. 그래가지고 미스트를 이렇게 막 뿌리는 걸 했어. 근데 이게 너무 약해. 시원하긴 한데 너무 약해.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물 뿌리기를 썼어요. 물 뿌리기로 뿌리는 거야. 물론 안경 벗고. 난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냥 안경을 쓰고 할게. 그 다음에 이걸 안 돼. 그럼 어떻게 해요? 네. 네. 그렇습니다. 여러분이 보는 결과대로입니다. 자, 마이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요. 근데 머리에 물 뿌릴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 한 번에 뿌리지 마시고요. 조금씩. 그리고 앞이 아니라 가능하면 뒤쪽으로. 그래서 속옷이 좀 젖으면요. 찜찜해서라도 잠이 안 와.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했어요. 머리에 물 뿌리기.
가끔가다 이렇게 물이 눈에 들어가거나 안경에 끼면 좀 고통스럽긴 합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잠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. 그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약간 자학적이긴 하지만 물을 뿌려봤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이 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고요. 오랜만에 물 뿌리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생각도 나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시간 꼭 가져보기를 바랄게요. 실전의 강의진은 키워드 수학 강혜성쌤이었습니다.